카톡은 우리가 매일 누군가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소통의 도구입니다. 가족과 친구,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할 때도 우리는 카톡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적으로 나누는 카톡은 어쩔 수 없이 딱딱한 대화가 되겠지만 오래된 친구와 카톡 대화를 한다면 어떤가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면서 일상 얘기를 공유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편해서 자연스럽게 재밌는 카톡이 되겠죠. 그럼 만약 마음에 드는 내 이상형의 여자와 카톡을 나누게 된다면 어떤가요? 왠지 숨이 턱하고 막히지 않나요? 왜 우리는 마음에 드는 여자와 카톡하는 게 불편한 걸까요? 그건 바로 불안감과 기대감이라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오랜 친구들과 지인들과의 카톡에는 보통 어떤 큰 자극이 없죠. 이건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여자와의 카톡에서는 이 기대 심리가 존재합니다. 내가 이런 카톡을 보내면 여자가 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카톡으로 서로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이 여자랑은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마음에 드는 여자와의 카톡은 더욱 큰 자극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대감은 반대로 불안감을 키우게 됩니다. 내가 보낸 이 카톡으로 인해서 반대로 이 사람의 호감이 식지는 않을까?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 사람과는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커질수록 기대감은 난데없이 사라지고 여러분은 여자의 카톡을 재미없는 걸 넘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결국 카톡을 재밌게 하려면 이 불안감을 없애야 하는데 대체 왜 이런 불안감이 생겼을까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여자와 카톡을 하면서 불안한 이유는 상대방의 반응이 미적지근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유머러스하게 대화를 하고 웃긴 이야기, 오늘 일상 이런 것들을 말해도 상대가 적극적인 리액션을 해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대체 왜 반응이 미적지근할까요?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여자는 원래 리액션 부자라는 거예요. 여자라고 뭐 날 때부터 리액션 잘하고 감정 표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표현을 잘하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카톡을 하는 게 맞아요. 우리도 편한 사람이랑 대화 잘한다고 해서 지금 대화하는 여자한테까지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여자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실망할 게 아니라 그 정도 반응해도 개의치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다 보면 이런 반응은 추후에 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수준에 맞춰 대응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미적지근해지니까 우리도 똑같이 미적지근해지는 것처럼 내가 긍정적이면 미적지근하던 상대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이 계속 불안감에 떨면서 카톡을 한다면 어떻게 여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걱정 말고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질문의 방향. 두 번째로 개인의 표현 방식을 떠나서 아마 여러분은 질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아니면 아니요로 구분되는 일반적인 질문을요. 이걸 여러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구도로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의견을 많이 말하는 구조가 되면 점점 인터뷰식 취조식 대화로 진행이 되고 여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카톡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게 되죠. 대화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질문의 방향입니다. 질문이 양쪽으로 균일하게 흘러야 되는데 많은 남자들이 여자가 하나를 질문하면 남자는 대화를 길게 뽑아내지 못하고 역질문을 해버려요. 이건 가장 큰 실수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남자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아까 얘기한 인터뷰식 대화로 대화가 변질돼 버리겠죠. 아마 다른 업체들의 카톡 영상에서는 그냥 추상적으로 여자와 남자의 대화의 비율을 맞추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고 오히려 말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보다는 질문의 비율이 더 중요해요. 물론 여자가 호감이 폭발해서 계속해서 먼저 떠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외하겠지만 그렇게 매번 호감을 받을 수 있다면 애초에 고민을 할 일도 없겠죠. 다시 돌아와서 대화는 질문의 비율을 맞춰야 하는 거다. 이 질문과 대화의 비율을 맞추게 되면 여자가 하나 보낼 때 나도 하나, 여자가 길게 보내면 나도 길게 하나, 2개 보내면 나도 2개, 이런 식으로 핑퐁식 대화를 하면서 제한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딱 맞춰서 보내기보다는 여자가 보내는 질문 그 비율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정도의 오차로 유연하게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의 길이나 개수가 좀 더 폭넓어지면서 더 자연스럽고 다채로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자가 질문을 안 한다면 질문을 할 때까지는 내 개인적인 얘기나 첫 만남 당시의 토픽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하고 여자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충분히 해주고 내가 또 질문하고 최종적으로는 질문의 개수가 역전이 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대화입니다. 절대 질문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선을 시키는 거니까요. 그렇게
여자도 자연스럽게 남자에게 질문하고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제대로 된 질문에 비율을 맞춰서 대화가 잘 오가고 있다면 이제는 호감을 받아야 만족할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일 거예요. 여자의 호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미 앞서 몇 번씩 말했던 부분이 있죠.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여자는 남자에게 대시를 받음으로써 호감을 느껴요. 대시했더니 까이기만 하는데 그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까이는 대시는 대부분 부담을 주는 형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보상을 바라고 대시하기 때문에 까였다는 거죠. 만나기 위한 대화, 사귀기 위한 대화, 잠자리를 위한 대화, 뭔가를 바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까이고 호감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냥 대화를 하면서 순수하게 좋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세요. 그런 방식의 대화가 나한테 호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뭘 해야 된다? 여자한테 진짜로 좋다고 느끼는 점을 표현하세요. 이빨린 말이 아니라 진짜로 좋게 느낀 부분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외국 배우들을 좋아했는데 그 배우들만큼 웃음이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특히 보조개 라인이 예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진짜 느끼는 부분들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상대도 진심임을 느끼면 그대로 나한테 화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감은 그런 인간적인 칭찬이 오가면서 커지게 되니까 보상을 바라는 이빨린 칭찬이 아닌 진실된 칭찬을 해보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 과정에서 나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기대감이 커지면서 카톡이 재밌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이전에 알려드렸던 포인트 짚는 훈련법도 병행한다면 남부럽지 않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앞으로도 즉각적으로 도움되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